네, 시작하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 음양오행이요. 오늘 주제로다가 이걸 정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음양 하면은, 점이나 치고, 사주나 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음양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이 우주 전체가 음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음양 중에 음이 없거나, 또 양이 없거나, 그러면은 모든 것이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음양은 꼭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사주를 보거나 또 점을 치는 것도 음양이 없으면은 점도 못 봐요. 또 사주도 못 보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어떤 그 부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 점 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음양이라는 것은 특별한 틀이라고 봐야 돼요. 전체적인 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과 땅이 있어요. 그러면 하늘과 땅은 하늘의 이치에 불과하죠. 이치. 예. 그러면 하늘이라는 이치가 있고 땅이라는 이치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틀만 만들어져 있지. 그러면은 이 속에 누가 들어가요? 사람이 들어가야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과 땅과 사람이 있어야 생명체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음양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크니까 앞으로 이게 음양을 얘기할 적에는 항상 음이 끝나면 바로 양이 시작돼요. 또 양이 끝나면 바로 또 음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좋다, 무엇이 안 좋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어떤 기업체에서 화천대유라고 하는 이런 큰 그 주역에 나오는 이런 그 간판을 걸고 이제 그 사업을 하는데 화천대유라는 게 뭔가 하면 땅 위에 땅 위에 불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땅 위에 불이 있으니 얼마나 밝까요? 아니 하늘 위에 여기 땅이 아니고 하늘 위에 또 불이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만 있어도 밝고 환한데 여기에 또 빛이 있으니까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을 다 비춘다 이런 뜻인데 이것을 양으로 봤을 적에는 그 말이 맞는데 자 음으로 보자는 거죠. 음으로 보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모든 것을 다 환하게 비치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놈을 속일 수도 없고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일을 당했을 적에 꼭 한쪽으로만 좋은 쪽으로만 아니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지 말고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상대편도 봐야 되고 나도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음양이라는 그 사상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음양을 말할 때 우리는 항상 하늘과 땅, 높고 낮음, 많고 적음, 또 뭐 물과 불, 남자와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 좋고 안 좋은 건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지만은 음이 없어지면은 바로 양이 나온다. 또 양이 없어지면은 바로 음이 나온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음양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행에 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화토금수라고 그래요. 오행론에 가면 목화토금수라고 하는데 우리의 우리의 장부는
육장육부에 정확하게 육장육부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부터 그 옛날에는 지금도 한의학 같은 데서는 뭐라고 하냐면 오장육부라고 그래요. 예, 지금도 오장육부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 음양이라는 것이 음이 없거나 양이 없거나 하나만 없으면 다 소멸돼버려요. 그러면은 오장육부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 뭔가가 하나가 빠졌어요. 여기 하나가 말하자면 마이너스죠, 하나가. 그러면은 여기서로 하나를 마이너스를 시키든지 여기다 하나를 플러스를 시켜서 육장, 육장, 육부를 만들어야 이게 정상적인 거라는 얘기죠.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심포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 평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포장과 삼초부가 있어요. 그것은 모양이 없는 무형의 장군이요. 모양이 없으니까 무형의 장군이니까 현대의학에서는 무조건 신경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육장육부의 심포삼초도 경락이 있습니다. 분명히 경락도 있고 또 그 작용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배울 적에는 음양오행론의 목화토금수 이 5개는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변화상이고, 변화상이고, 우리 장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육장육부를 가지고, 상하야까지 넣어서 육장육부를 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자, 아까도 이제 음양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하늘과 땅이, 하늘과 땅이, 하늘과 땅이 자,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분명히 우리 눈에도 보이고 또 그 누군가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전체적인 거예요. 음. 하늘과 땅은 전체적인 것인데 우리가 어떤 부분적인 것을 보고서 전체적인 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안 맞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것을 보고 부분적인 걸 설명하면은 또 여기서 예를 또 하나 드려야 되는데 뭐인가 하면은 자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을 때 어떤 장님은 다리를 만져보고서 기둥 같다. 또 어떤 장님은 몸통을 만져보고 벽 같다. 그리고 또 어떤 장님은 귀를 만져보고 부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이빨 상아를 만져보고서도 이거는 뼈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만져본 것은 뭐예요? 부분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걸 만져봤다니. 만져봤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코끼리 전체를 본 사람은 어찌 얘기를 해요? 그 기둥 같은 것은 다리고, 벽 같은 것은 몸통이고, 부채 같은 것은 귀요. 그 다음에 뼈로 되어 있는 건 코끼리의 상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를 배우는가 하면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높고 인물이 잘났다 하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걸 다 잃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제일 중요시 해야 되는데 이 건강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렇잖아요. 어떻게 지키느냐? 이걸 몰라요. 근데 지금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80억 인구의 체질이 다 다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체질이 다 달라요. 그러면 또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의 지문이 다 다릅니다. 그렇듯이 80억 인구의 체질이 다 다른데 이 체질을 갖다가 우리가 80개의 80억 개의 체질을 분류해가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체질 분류학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7가지를 분류를 해가지고 서로 통합을 했어요. 근데 7가지의 통합된 이 체질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것이고, 오늘은 이 오행론, 목화, 토, 금, 수가 무엇이냐. 여기에서 목이라는 것은 나무를 뜻하죠. 또 화는 불을 뜻하죠. 토는 흙을 뜻하죠. 그 다음에 금은 우리가 빨리 얘기해서 쇠를 얘기하는데 쇠도 되고 열매도 되고 보석도 되고 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수는 뭐예요? 물로 보죠. 근데 물은 바닷물이 있고 냇물이 있죠. 이 상화라는 것은 육장육부 중에 상화라는 것은 기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운. 우리가 기운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 쓰러져요. 또 우리 장부가 어, 이 육장육부가 다 만들어졌어도 아까 틀을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서 작용을 하는 것이 어, 사람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하늘과 땅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작용하는 것이 사람이다 그랬듯이 이 육장육부를 다 만들어 놨는데 상하 작용이 없으면은 이거는 틀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상하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주에서의 목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바람을 뜻합니다. 봄에 바람 많이 불죠. 또 지금도 바람이 불고 있죠. 이거는 뭔가 하면 대기의 모든 것을 순환시켜주는 거죠. 순환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이 화라는 것은 불. 원래 얘기하면 열이죠, 열. 뜨거운 거. 열을 얘기하죠. 자, 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대지를 얘기하는 건데, 흙을 갖다가, 우리 대지 안에서 모든, 뭐라고 해야 되나, 모든 생명이 여기에서 다, 어, 자라나죠. 흙에서. 하늘에서 자라나는 생명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흙에서 자라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금이라는 것은 쇠와 열매와 보석을 얘기했는데, 이게 굳어지는 것을 얘기하죠. 굳어진다. 그리고 수라는 것은 바닷물과 냇물을 얘기했는데 이제 이 우주에서 봤을 적에 여기에는 이제 이 목은 봄을 얘기하고 화는 여름을 얘기해요. 그리고 금은 가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는 겨울을 얘기하죠. 그러면 토는 뭐예요? 토는 여름과 가을 사이에 장마의 계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그 장하의 계절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7월에서 8월 달까지 한 달 동안 우리가 목욕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바닷물에서 목욕을 하든 냇물에서 목욕을 하든 목욕을 할 수 있는 이 기간이
장하의 계절이에요. 장하의 계절. 그래서 이때가 지나면 바닷물에서는 7월 달이 지나면은 벌레가 생겨요. 또 7월 달 전에는 물이 차가워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을 보통 해수욕을 한다, 바캉스를 간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요 장하의 계절인데 그러면 상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봄과 여름을 이어주는 거, 여름과 장하를 이어주고 장하와 가을을 이어주고 가을과 겨울을 이어주는 이런 것을 목화 토금수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표현을 했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자, 지구가 지금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태양계라고 해가지고 서로 수, 금, 지, 화, 목, 토,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렇게 9개 이성을 태양계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고 있죠. 근데 그 중에 지구가 물이 있기 때문에 지구는 물이 있기 때문에 자전을 합니다. 내 몸을 스스로 돌리죠. 예. 그래서 자전을 하는데 한 바퀴 자전을 하는데 그것이 뭘로 들어가요? 밤낮으로 들어가죠. 자, 한 바퀴 도는데 밤낮이 됐어요. 그 다음에 지구가 어, 태양을 한 바퀴 돌면은 1년이 돼요. 근데 달은 지구를 돌죠. 그래서 지구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28일 걸린다고 해서 한 달이라 우리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왜 이런 바람이 일어나고 열이 일어나고 추워지고 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지구는 정확하게 나와서 북반구가 있고 남반구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북반구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북반구가 자전을 하면서로 그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그것을 공전이라고 그러죠. 한 바퀴 도는 데에 아, 이 북반구가 태양과 제일 가까워지면은 뜨거워지고 이 북반구가 태양과 멀어지면은 차가워지죠. 거기에서 일어나는 바람, 그러니까 거기에 일어나는 열, 그러니까 태양과 멀어지기 때문에 추워지죠. 햇빛이 적어지니까 그 대신에 남반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반대가 되는 거죠. 우리가 태양과 멀어지면은 남반구는 태양과 가까워지고 우리가 태양과 가까워지면은 남반구는 태양과 멀어지고 이것이 지구가 태양계를 한 바퀴 돌을 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목화토금수에서 오행이라고 그래요. 오행. 예. 5가지가 행해진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서로 어떤 사람들은 점을 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적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 철학적으로 푸는 사람이 있고 학문적으로 푸는 사람이 있고 내가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어디에다가 풀어요? 건강에다가 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다 푸니까 이 목화토금수의 지구의 그 움직이는 것, 태양계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 몸에 적용을 해서 육장육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 육장육부가 여기 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간을 얘기합니다. 간. 그래갖고 화는 심장, 또 소는 비장, 금은 폐장, 그 다음에 수는 신장, 또 상어는 심포, 삼초, 심포장.
이렇게 우리가 장부와 우주의 그 변화상을 맞추는 거죠. 이렇게 맞췄을 적에 예를 들어서 여름에 뜨겁다. 그러면 심장이 뜨거워지면은 병이 난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봄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면 간이 안 좋아지고, 또 여름에 습이 너무 많으면, 상하이 계절에 습이 많으면은 또 기장이 안 좋아지고, 이런 것을 전부 다 이 오행론에 맞춰가지고 우리의 장부와 이거를 일치시켰을 때 우리 장부가 어떻게 해서 병이 나냐? 그러면 병이 나는 원리를 알면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무조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무슨 약 먹자. 이게 아니고, 음, 그 원리에 따라서 고쳐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체질 분류가 나가고 또 그 경 나가고 이제 맥진법이 나가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지구가 태양계를 도는 그 논리에 맞춰서 전부 우리 장부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맞추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제 끝으로 이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이 간이 안 좋았다 이거요. 그러면은 간이 안 좋으니까 그냥 간에 좋은 것만 계속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간은 좋아졌는데 위가 상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항상 이 이제 체질 분리학에 가면 상생과 상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계속 먹으면은 어느 한쪽은 어떻게 돼요? 극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배웠을 적에 내 몸의 변화를 내가 느끼는 거죠. 내 몸의 변화를 내가 느끼고 또 체질 분리해서 보면은 이제 장부에서 보내는 신호가 있어요. 그 신호를 내가 감지할 때 지금 위가 약하다는 신호구나. 아니면은 간이 약하다는 신호구나. 이런 거를 감지할 때 내가 미리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포가 일단 병이 나면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병이 나면 그 세포는 소멸되는 것이고 다른 세포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 세포가 나오기 전에 이 원래의 세포가 내가 예방을 하면은 그 세포가 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음양오행론은 얼른 얘기해서 예방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시간도 다 됐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